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별들의 전쟁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는 올 시즌 2명의 한국 대표 선수가 참가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허스퍼와 함께 3시즌 만에 챔피언스 리그에 돌아왔고요. 이탈리아 명문 클럽 나폴리에 입단한 김민재 선수도 생애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무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는 한국 시간으로 9월 7일 수요일 새벽에 첫 경기 시작합니다. 디나모 자그레브와 첼시의 경기, 도르트문트와 코펜하겐의 경기가 시작이고요. 첫날 일정 중 주목할 경기는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 4위를 차지했고 한국에서 프리시즌을 보낸 세비야, 그리고 올 시즌 엘링 홀란 선수를 영입하며 막강 화력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맨체스터 시티의 맞대결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야심차게 리오넬 메시를 지난해 영입한 파리 생제르맹, 네이마르, 메시, 음바페의 트리오를 앞세워 유벤투스와 빅매치를 치릅니다. 9월 8일 목요일 새벽에 토트넘과 나폴리의 경기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마르세유와 새벽 4시에 경기하고 나폴리도 새벽 4시 같은 시간에 리버풀과 홈 경기를 치릅니다. 아쉽게도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가 같은 시간에 열리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이 될 이번 리버풀전 보시기 전에 알아야 할 주요 정보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양 팀의 최신 성적을 보면 나폴리가 확실하게 우세합니다. 5경기까지 진행된 세리에 A 올 시즌 3승 2무 무패를 달리면서 선두에 올라 있는데요. 12득점 4실점, 공격력과 수비력이 모두 좋기 때문에 지난 시즌 우승팀인 AC 밀란을 골득실 차로 제치면서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반면 지난 시즌 준 우승팀인 리버풀은 7위까지 처져 있는 부진한 모습인데요. 시즌 초반 2경기를 이기지 못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3라운드 경기에는 2대1로 패배하면서 고전했죠. 하지만 본머스 승격팀을 상대로 홈에서 9대0 대승을 거뒀고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한 홈 경기도 2대1로 이기며 2연승으로 기운을 차리는 듯 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에버튼 머지사이드 더비 원정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기면서 여전히 지난 시즌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세하게 두 팀의 최근 리그 경기 성적을 살펴보면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헬라스 베로나와 첫 경기 개막전 원정 경기를 5대2로 크게 이기면서 확실하게 공격력이 좋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승격팀 몬차와의 경기는 4대0으로 크게 이기는 과정에서 무실점 경기도 해냈죠. 그리고 이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김민재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 코너킥을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자신의 세리에 A 데뷔골까지 넣었습니다. 이어 강호 피오렌티나와 원정 경기를 0대0으로 비기면서 2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를 했고요. 레체와의 홈 경기는 1대1 무승부가 되면서 2경기 연속 무승부가 되다 보니 나폴리의 기세가 주춤하는 듯 했으나 지난 시즌 리그 5위를 차지한 강호, 라치오와 원정 경기 지난 주말 경기였는데 나폴리가 2대1 역전승을 거뒀고 김민재 선수가 또 한 번 멋진 헤더로 득점을 하면서 시즌 2호 골까지 터뜨리며 나폴리가 쉽게 지지 않는 팀이다, 무너지지 않는 팀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버풀은 초반 3경기를 이기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지난 10년간 최악의 출발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본머스전 9대0 대승, 정말 어마어마한 골을 넣으면서 자신감을 찾았죠. 게다가 뉴캐슬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3대3 무승부를 끌어내면서 좋은 플레이를 펼친 팀인데 사실 이 경기는 뉴캐슬이 전반 38분 알렉산더 이삭의 선제골로 앞서갔으나 이후 리버풀이 역전승을 거둔 경기였습니다. 게다가 역전골은 후반 추가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리버풀이 홈 경기 또 한 번 이기지 못할 뻔한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승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버턴전 상대의 수비를 뚫지 못하는 아쉬운 공격력을 보이면서 비겼는데요. 나폴리와 리버풀의 흐름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 것은 여름 이적 시장의 성과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팀을 이끌어왔던 베테랑 선수들이 떠난 공백을 잘 메웠어요. 수비수 쿨리발리가 첼시로 이적했고 드리스 메르턴스와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고 로렌초 인시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무대로 떠났죠. 공격 라인에는 조지아 윙어인 크바라첼리아를 영입한 것이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첫 5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면서 득점 선두권에 있고요. 지난 시즌 임대로 데려와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던 카메룬 미드필더 잠보 앙기사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엇갈리는 평가를 받았지만 나폴리에서는 핵심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헤타페의 우루과이 출신 풀백 마티아스 올리베라도 합류했는데 이 선수는 아직까지 수비라인의 주전으로 놓아들진 못했는데요. 쿨리발리의 대체 선수로 영입한 김민재는 왼쪽 센터백으로 뛰면서 확실한 플레이, 공격 가담 능력과 안정된 수비력을 모두 보여주면서 영입생 중에 최고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입하는데 투자한 돈도 1,800만 유로로 표기되어 있듯이 가장 많은 액수인데요. 투자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고 공격 라인에는 또 다른 영입생도 있습니다. 헬라스 베로나에서 지난 시즌 엄청난 득점력을 보였던 조반니 시메오네, 그리고 이탈리아 대표팀의 부름을 받고 있는 젊은 공격수 자코모 라스파도리도 데려왔습니다. 여기에 토트넘에서 입지를 잃은 프랑스 대표 출신 미드필더 탕기 은돈벨레까지 데려오면서 쏠쏠한 영입들을 이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리버풀은 공격 라인의 이탈, 특히 사디오 마네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자리를 좀처럼 채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리기라든지 미나미노 같은 선수는 애초에 보결 자원이기 때문에 정리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마네가 떠난 자리를 우루과이 대표 공격수 다르윈 누네스를 벤피카에 무려 6,500만 파운드, 거의 8천만 유로에 가까운 이적료를 지불하며 데려왔으나 이 선수가 시즌 초반에 퇴장도 당하고 불안정한 경기라고 보이면서 몸값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에버딘 수비수 램지 같은 경우에는 보결 자원이고 풀럼에서 영입한 파비우 파르발류 미드필드는 사실 유망주기 때문에 뉴캐슬과의 경기 결승골을 넣긴 했지만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중앙 미드필드 라인의 부상 선수가 초반에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적 시장 마지막 날 리버풀은 유벤투스에서 입지를 잃은 브라질 대표 출신 미드필더 아르투르 멜루를 영입했는데요. 바르셀로나에서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줬지만 유벤투스로 이적한 이후 점점 하향세를 겪었고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리버풀 임대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게 된 상황입니다. 우선 양팀의 상대전도 살펴보면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친선 경기를 통해서 만난 경기를 포함해 최근 6번의 경기에서 나폴리가 3승 1무 2패로 근소 우위인데요. 특히 2019년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만났을 때 나폴리가 홈에서 2대0으로 이겼고 또 리버풀 원정 가서 1대1로 비기는 등 좋은 결과를 냈다는 점에 있어서 나폴리가 최근에 리버풀을 상대로 자신감을 가질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2019년 프리시즌 기간의 친선 경기에서도 나폴리가 리버풀에 3대0으로 크게 이겼는데요. 리버풀이 마지막으로 나폴리를 이겼던 경기는 2018년 12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당시 홈에서 1대0으로 이겼던 것이고 2018년 10월에 열렸던 나폴리의 홈 경기도 나폴리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2018년 8월달 프리시즌에 리버풀이 나폴리를 5대0으로 크게 이긴 적이 있지만 말 그대로 프리시즌 평가전이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성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나폴리가 홈에서는 절대적으로 리버풀에 우세하고 최근 두 경기 실점도 하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양팀의 부상자 현황을 보면 확실히 나폴리의 기세가 좋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중앙 미드필드로 로테이션 자원인 디에고 덴메 정도만 부상으로 빠진 나폴리는 물론 지난 주말에 있었던 라치오 원정 경기에서 광대뼈 함몰 부상을 이미 입고 있던 멕시코 윙어 로사노 선수가 또 한 번 안면 부상을 입으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교체 투입됐던 폴리타노 선수 역시 측면 공격력이 나쁘지 않고 빌드업 과정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왔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종아리 부상을 입었던 부분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리 없이 출전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경기 소집 명단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리버풀의 초반 부진은 아무래도 많은 부상 선수가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수비라인에 이브라이마 코나테와 마시프 선수가 나란히 이탈했었는데 이번 경기는 마시프 선수가 회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부상 문제 때문에 고전했던 나비 케이타와 옥슬레이드 챔벌레인 선수가 명단에서 빠진 상황이고요. 파비우 카르발류 선수가 지난 주말 경기에서 경미한 부상을 입은 부분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티아고 알칸타라도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이탈했는데 복귀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무리하게 출전했다가 부상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주장 조던 핸더슨까지 부상자 명단에 올라왔기 때문에 미드필드 라인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후스쿼드닷컴의 예상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크바라첼리아와 오시멘의 공격 파트너로 말씀드린 대로 로사노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폴리타노의 출전이 유력하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박스투박스로 많이 움직이는 앙기사 그리고 전진 드리블 능력과 수비 커버 능력과 슈팅 능력을 두루 갖춘 로보트카 그리고 2선 공격수 역할이 가능한 예리한 킥 능력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좋은 또 크로스 패스를 올릴 수 있는 치엘린스키가 배치됩니다. 포백 라인은 마리오 후이와 김민재, 라흐마니와 디 로렌초가 주전이고요. 골문은 메렛이 지킵니다. 리버풀도 4-3-3 포메이션인데요. 로버트슨, 판데이크, 조고메즈, 알렉산더 아놀드가 포백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시프 선수가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은 조금 더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고메즈의 출전이 유력하고요. 골문은 브라질 대표 알리송이 지킵니다. 미드필드 라인의 이탈 자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임스 밀러와 파비뉴, 엘리엇이라는 조금은 낯선 조합이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핸더슨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미드필드 라인의 고민이 커졌는데 아르투르 멜루 선수가 오기는 했지만 아직 리버풀과 함께 훈련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후반전 정도에는 교체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고요. 파비우 카르발류의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역시 후반전에 출전할 수 있겠습니다. 공격 라인은 다르윈 누네스가 벤치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게 후스쿼드닷컴의 전망인데요. 호베르토 피르미누 선수가 본머스전 9대0 대승 과정에 아주 좋은 플레이를 펼쳤고 뉴캐슬에 승리하는 과정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지난 주말에는 누네스가 징계에서 회복하면서 선발 출전을 했는데 피르미누 선수의 폼이 더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 피르미누가 지난 주말 에버튼전에는 벤치에 있었던 것이다. 이번 경기는 선발 출전할 것이다라는 것이 후스쿼드닷컴의 전망이고요. 사실 위치상으로 피르미누가 오른쪽에 가 있지만 피르미누가 가운데에서 가짜 9번 역할을 하고 살라 선수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에서 가짜 7번 역할을 하면서 안으로 치고 들어와서 왼발 슈팅을 때리는 유형의 플레이를 펼치거든요. 결국 김민재 선수가 1대1 상황을 여러 차례 맞이하면서 살라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 많이 나올 텐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살라를 상대로 김민재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나폴리에 와서 지난 시즌 세리에 A 득점왕인 임모빌레와 지난 주말 맞대결에서 좋은 플레이를 펼쳤던 김민재 선수인데, 사실 아직까지 세리에에서 피오렌티나전과 라치오전 좋은 공격수들을 상대하긴 했지만 살라 선수만한 레벨의 선수를 상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떤 경기를 펼쳐 보일지 아주 큰 기대가 몰리고 있고요. 콜롬비아 윙어 루이스 디아스가 왼쪽 윙어로 나서는데, 라흐마니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이긴 한데 김민재 선수가 이제 오른쪽 영역까지도 수비 커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직접 마주치면서 빠르고 날카로운 선수들을 전진 수비, 앞서 나가서 차단하는 수비로 막을 것 같은데, 그런 플레이들이 꽤나 많은 큰 주목을 끌 것 같고요. 프리미어리그의 많은 팀들도 김민재 선수를 이적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 빠르게 나폴리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경기에 좋은 플레이를 펼친다면 리버풀도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실제로 예전에도 리버풀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의 여러 차례 관심을 가지고 영입을 시도했던 적도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김민재 선수를 프리미어리그 빅클럽들이 지켜볼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스쿼드닷컴은 나폴리와 리버풀의 경기 1대1 무승부를 전망했는데요. 전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세리에 A 개막 후 무패를 달리며 선두로 올라섰다. 첫 5경기에서 3승 2무를 거뒀다. 리버풀은 토요일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에버튼과 득점 없이 비겼다. 여전히 지난 시즌의 수준에 도달하는데 고전하고 있다. 리버풀은 2019-2020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나폴리를 만나 홈과 원정에서 모두 이기지 못했다. 이번에도 경기 장소가 어디든 이길 수 있는 최고의 폼을 갖추지 못했다. 이 경기가 나폴리 원정인 것을 떠나서 현재 리버풀의 경기력 자체가 지난 시즌만 못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폴리를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나폴리 리버풀과 함께 A조에 속한 아약스와 레인저스의 경기 승부 예측 내용도 나왔는데요. 아약스가 레인저스를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이길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여름에 악몽을 겪은 이후 아약스는 최소한 축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아약스가 네덜란드 리그 개막 후 5연승 전승을 거두면서 선두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에릭 테나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떠나면서 안토니 선수도 영입했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영입했고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지금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력 약화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수습했고 네덜란드 리그에서는 안정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인저스는 PSV 에인토벤, 또 다른 네덜란드의 강호를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꺾고 본선에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시즌 초반에 좋은 흐름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셀틱과의 올드펌 더비 라이벌전 0대4 참패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자신감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번 레인저스의 원정 경기는 패배가 될 것이다. 아약스의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만약 이 예상대로라면 아약스가 1라운드에서는 A조의 선두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객관적 전력에서 나폴리와 리버풀이 앞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나폴리가 홈에서 리버풀을 잡아야만 16강 진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의 전력이 여전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유럽 주요 18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을 살펴보면 나폴리가 홈팀임에도 평균 배당률 3.68배의 승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무승부가 유력하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승부 배당률이 3.77배고요. 리버풀이 원정팀 승리 배당률 1.97배, 2배에 가까운 수치니까 리버풀도 그렇게 쉽게 이길 거라고 전망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과연 김민재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에서 어떤 경기를 펼쳐 보일지,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꼽히는 버질 판데이크와 같은 공간에서 뛰면서 수비 대결도 펼칠 텐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또 한 번 골을 넣으면서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빠르게 데뷔골을 넣을 수 있을지, 나폴리와 리버풀의 경기 역시 한준TV에서 후속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